오늘 장이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산유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소식으로 오늘 이슈엔 전략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가능성 발표에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가스공사 주식 약 492억 원어치를 그 가운데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가 장래성이 없다며 철수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도 일고 있고요. 반면 정부는 이를 일축했고 호주 업체가 이르지 못한 단계까지 지금 액트지오가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 더욱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가스전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네. 어제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포항 앞에 있는 석유 가스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호주의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수한 단계고 또 반대로 잠시 뒤 10시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액트지오는 아마 긍정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주식 얘기로 들어가죠. 개인 투자가들이 620억의 가스공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누가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은 왜 샀으며 기관하고 외국인은 왜 팔았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보름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분명히 석유가스에 대한 테마가 성립될 것이다. 그럼 주식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을 했던 것이고 반대로 기관하고 외국인은 왜 팔았겠습니까? 이런 단기적인 수급보다는 그들이 포인트를 두는 게 뭡니까?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쉽게도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영업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당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당분간 아마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 이번 석유가스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잡힐 것 같아서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즉 한국가스공사나 기타 이런 관련주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빨리 와도 2, 3년 내로 수익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죠? 마지막으로 이 수급 싸움이 됩니다. 오늘 10시에 이 액트지오의 그 고문이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던 그 고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요플레 이름 같아요. 여러분, 테마주는요. 5%까지만 투자하십시오. 저는 테마주에서 단기 수익을 본다 해도 여러분들이 5% 이상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후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선아님 말씀처럼 이제 가스공사는 좀 길게 봐야 되고 지금 단기적인 테마에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국민연금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탐사 초기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는 전기차 관련 소식입니다. 국산 전기차 판매세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캐즘, 즉 대중화전 일시적 수요 정체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자동차 기업들이 대중화 모델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요게 반등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김성준 이사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4월까지에서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32% 감소한 16,000여 대를 판매를 했고요. 반면에 수입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 103%의 판매 증가를 보였고요. 그중에 60% 이상을 테슬라가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함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그런 저항력이 좀 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를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첫 번째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소비 양극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선호도가 그렇게 크게 국산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국산 업체들이 이제 저가형
전기차들을 많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E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 형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스퍼라는 이제 경차용 이제 그 브랜드를 전기차로 이번에 올해 연내 출시를 할 계획인데요. EV3보다 조금 더 싼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중형 SUV 이제 코란도 E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잊고 있었던 코란도. 예, 그렇죠. 이제 택시 전용 모델로 사실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네. 근데 이것을 일반 모델로 이제 전환을 해서 또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대 가격 형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가격 그 가성비라고 하죠. 이제 가격 대비의 성능도 특히나 국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지금 그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형 이런 전기차의 보급을 통해서 이런 이제 캐즘에 대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데이터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됩니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모델이 전기차로 출시가 될 텐데 좀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기차 시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큼 수요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중화 모델이 캐즘을 돌파하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 여름 휴가 계획 뭐 다들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증권가서는 이에 따라 여행, 카지노 같은 레저 관련주들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데요. 자, 김세정 대표님,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대표님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올해부터는 돌릴 필요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관련주들,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많이 눌러주고 있는 게 기관들인데 사실 기관들이 최근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도 이 기간 동안에 총 142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한 달간 순매수 규모인 131억 원을 초과한 수치인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좀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1, 4분기 국내 LCC 4사로 불리는 진에어, TA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영업이익이 YOY로 한 13%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1년 사이에 순차입금 같은 경우도 1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중에 진에어와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순현금 구조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외부에서도 도와주고 내부에서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항공업종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 대비해서 좀 소외받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구조적으로 보통 이제 해외 여행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큰 이제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올해 7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올해 7월 말부터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이제 파리 쪽으로 뭐 이제 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광고로 많이 하고 아마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광고 보셨을 텐데 이런 긍정적인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하나투어로 대표되는 여행 업종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로 대표되는 카지노 관련 업종이 긍정적인 전망 저도 가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업황 회복이 제일 먼저 진행된 카지노 같은 경우 좀 보면은 경쟁 격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었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면서 최근에 어쨌든 성장세가 두 자릿수 이상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도 한 30에서 40% 정도 훌쩍 넘는 성장률로 회복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도 좀 알아보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함께 여행객 추이가 좀 빠르게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 4분기 항공 노선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3, 4분기 때부터는 기대해 한번 해볼 만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사실 뭐 여름 성수기를 노릴 수 있는 기업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좀 그래도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도 환율이 높긴 하고 유가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항공주하고 여행하고 보면 어느 게 그래도 좀 나을까요? 저는 일단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은데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 말씀하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유가가 높긴 높지만 이제 항공 기업에서 이제 유류 할증률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뭐 큰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카지노주.
카지노주가 좀 빨리 돌아섰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는 카지노주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행, 뭐 카지노, 항공 다 괜찮지만 카지노주가 특히 나을 것 같다. 이런 김선영 대표의 전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여름 특수를 맞아서 주가가 활짝 날개를 펼치고 있는 업종입니다. 바로 글로벌 바이오주 소식인데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 예, 지금 유럽에서 시가총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라일리가 있죠. 일라일리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이 삼성전자 2배입니다. 올 들어서 뭐 주가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40% 넘게. 크네요. 네. 그렇죠. 비만 치료제 테마 덕분인데 자, 비만 치료제 시장 국내 기업은 어디쯤 왔는지 또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도 될 만한지 류민수 부장이 살펴봐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비만 치료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좋았는데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게 위고비죠. 많은 또 유수의 유명인들이 많이 맞았다고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일라일리 제파운드인데 올해만도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올해만도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대 움직임은 결국은 뭐 실적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이런 관련해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만 해도 지금 각각 노보디스크하고 일라일리가 10억 달러, 5억 달러 기록하고 성장세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여름 앞두고 지금 처방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노출이 많아지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감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도 역시 이 치료제도 역시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장기 지속형 약물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많이 이제 공략하고 있는 곳이 이제 암젠입니다. 암젠에 이제 마리타이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예요. 한 번 맞고 이제 기존의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요 기업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 중간 데이터 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후에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에 대한 요요 현상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5개월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지금 효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어떤 경쟁자로 부상하고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헤게모니를 이제 장악할 곳은 아무래도 경고용 이제 어떤 유통이나 용도의 편의성 때문에 경고용을 먼저 내놓는 쪽이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임상 진행 중에 한미약품이 이제 개발 속도 가장 빠르고 있고 한국형 비만 환자 대상으로 BMI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한국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IND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 동아 ST 같은 것도 글로벌 임상 예정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아마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요게 좀 최근에 또 화두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기업이 페트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페트론은 기업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금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 또 하나 기업은 인벤티지비랩인데 이건 이제 유한양이와 같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 또 조재기 랭커님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요? 처음 방송하시면서 몇 킬로가 빠지신 거예요? 예, 조금 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운동으로 뺀다, 뭐 또 약으로 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핵심은 덜 드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선생 조재길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요요도 없고 굉장히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요즘 또 MZ들의 다이어트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 체크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당뇨 관련해서도 좀 다이어트 관련주들 한번 묶어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펄어비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GS 리테일, 이노션 그리고 제일기획 목표가는 유지됐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실리콘2 커버리지를 새로 게시했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펄어비스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온라인에 대한 중국 외자 판호가 6월 5일 발급된 점을 언급했는데요.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반영해 중국 성과를 올해 3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신규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펄어비스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했는데요. 유럽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에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실적 판매 추정치 상향도 가능하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가는 5만 1,00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게임준의 탑픽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최근 GS 리테일이 최근 발표한 인적 분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비유통 부분인 호텔과 식자재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중간 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기존 유통 사업 부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적 분할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호텔 사업부의 가치가 반영되는 등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DB금융투자는 제일기획과 관련해 올해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고요. 국내 업황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계열사 간 물량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비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이익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은 커버리지가 새로 개시된 실리콘2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실리콘2가 미국, 유럽에 이어 향후 베트남, 중동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높다고도 봤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약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면 타 화장품 기업 대비 주가 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것을 저력으로 가능케 만드는 나라입니다. 2020년 A사 레이더 자체 개발에 성공하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4년 뒤 A사 레이더 관련 첫 해외 수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이번엔 유럽이었지만 향후 중동까지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A사 레이더 수출 국가로 자리 잡는 대한민국. 남인호 주장님, 향후 방산주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1등 시청자입니다. 1등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A사입니다. A사가 뭐냐? 액티브 일렉트로니컬 스탠드 얼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투기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편대 4대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대고 상대가 4대니까는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4번 쏘고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 A사 레이더가 있으면 너희들 다 1, 2, 3, 4 쫙 한 번에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전투기가 있죠. F-35입니다. F-35 우리나라에 40대 가지고 있는데 미국한테 이걸 수입할 때요. 다른 거 다 기술 알려주고 이 A사 기술만 안 알려준 겁니다. 왜? 한국한테 이거 좀 우리 안 돼.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어디가?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슨입니다. 앞으로는 탱크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무슨 뭐 전투함이 됐든 구축함이 됐든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상대방이 5대가 오든 10대가 오든 20개 오든 쫙 스캔 한번 하고 거기에 그대로 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아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가장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화 시스템 고점은 2만 원이고요. 지금 16,8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LIG 넥슨은 사실은 조금 이게 추천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주가 꾸준히 올라서.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을 꼭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방사는 꼭 10%를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공용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한국 방산 수출의 눈 K방산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해상운송 시장 소식입니다. 홍해 사태 여파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선영 대표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저희도 본업 때문에 이제 SCFI를 좀 자주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3에서 5월 같은 경우는 해운의 비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데 왜 올랐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 있고 원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최근에 컨테이너선의 이제 운임이 좀 급증하고 있어요. 이제 운송시장 15개 항로 운임에 보통 이제 종합 지표인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00이 넘어갔습니다. 3,044.77을 기록했고요. 이게 2022년도 8월 달 이후에 최대치니까 거의 1년 9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로별로 보니까 뭐 아시는 대로 홍해 사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희망봉을 우회해서 돌아가고 있는 미주와 유럽 항로의 운임
증가세가 좀 가장 가팔랐는데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유럽 운임이 380% 급증했고요.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미주 서한 쪽이 279%, 그리고 동안 쪽이 211% 오른 거로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어떤 그 급등의 원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홍해발 사태, 물류 대란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앞당겨진 성수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제일 큰 효과가 나오고 있다 보는 게 바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국 자체 내에 있는 우리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찍어내는 건데 찍어내가지고 무조건 외부로 밀어내면서 이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8월 1일부터죠. 이제 USTR에서 현재 25% 수준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를 최대 10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중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8월 1일 전에 다 밀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요가 좀 몰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컨테이너 시황 강세가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 최소한 한 2, 3개월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일 전에 어쨌든 중국은 외부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과 7월 달은 거의 피크를 찍을 것 같고요. 8월 이후에는 다시 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이제 운송비가 올라가니까 HMM 같은 이런 컨테이너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찾아온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이 수출 위주의 산업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대기업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기 임대 계약을 보통 운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커버가 좀 되는데 이게 원래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 원래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예요. 근데 이게 타이어 업계가 보통 3,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이 성수기에 좀 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3, 4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좀 걱정되는데 관련 업에 이제 일하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선복을 열심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직접적인 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계는 뜻밖의 호재로 실적 기대감을 안겨주는 한편 중소수출 기업에는 다소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김선영 대표님께서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내 온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대여를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누가 인수자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성준 이사님, 매물로 나온 기업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좀 ssg.com인데요. 신세계 쪽이죠. 예, 신세계 쪽이죠, 그렇죠. 예, 쓱닷컴. 예, 말하기가 더 편한데 아무튼 재무적 투자자 두 군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 30%를 1조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신세계 만약에 이게 연내에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회사에서 이제 신세계에서 지정하는 회사에 이렇게 매각을 할 예정인데 신세계가 찾지 못한다면은 신세계가 다시 되사야 하는 그런 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도 역시 여전히 그 영업 현금 관련해서는 계속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좀 만만치 않은 또 1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또 마침 같은 이커머스 업체 11번가도 또 이제 매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략 한 5천억 이상의 그런 이제 가격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적자폭은 앞서 쓱닷컴보다 더 높습니다. 큰 상황인데 물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뭐 잠재 인수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9년 전에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에 인수를 했는데요. 예, MBK.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점포들 부분 매각 같은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갚았습니다. 총 4조 3천억 중 인수 자금 중에서 현재 4,500억 정도밖에 남진 않긴 했는데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폐점하고 매각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또 이제 부분 잘라서 또 매각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SSM 중에서는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수익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이제 4개 회사가 그렇게 크게 막 수익성이 막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가장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것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로 유명한 그
알리바바가 이제 모회사죠.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인수를 처음에는 좀 희망을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내수의 이 온오프라인의 이 거대 기업들이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역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요. 여전히 뭐 수출 관련된 중심들로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수출 관련주 쪽으로 더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쓱닷컴 같은 경우에 연내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잘 나가면 아무 문제 없죠. 서로 살려고 하면. 하지만 지금 쓱닷컴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지금 쿠팡이나 알리나 뭐 이런 공세 때문에 지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어려움이 좀 커지고 있어서 매수자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싱가포르하고 축구 7대 0으로 대승을 해서 골 파티였어요. 네, 거의 완벽한 기분이- 승리였죠. 네,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네, 우리나라 축구 약체국가 대상으로는 굉장히 완벽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자, 지금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 ECB 금리 인하 했죠. 예상대로 했고요. 캐나다도 G7도 첫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 이제 국가들이 지금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데 다만 미국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 구성하고 있는 일본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내렸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9월이 주식시장으로서도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내피셜이나 레러티브 가능하다. 9월에 인하를 해야지 올해 9회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장님 말씀하신 액트지오 관련 지금 어떤 단기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우드사이드 이곳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 내용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근거와 산출 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 상당히 그래서 오늘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전 있고.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10시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 스타쉽 시험 배영 성공했는데 3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했는데 아마 계속 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재사용 재회수해서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2단까지 지금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2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켓에다가 뭐 탐사선이나 위성 계속 발사할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우주관광 섹터주 지난번에 조금 세로노로 지금 우주항공청 뭐 100조 투자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저는 낙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개화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6월에도 우주항공 관련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예상되는 섹터,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와 더불어서 가스정 관련주들의 변동성, 여기에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